수업으로 들어가서 페이지 86쪽 펴볼게요. 자, 오늘은 명제를 처음 배우는 거고요. 자, 명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집합을 배웠잖아. 집합의 정의가 뭐죠? 누구나 명확하게 구성원을 뽑아올 수 있는 묶음, 모임의 구성원을 누구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다. 이건 집합이죠. 명확하게. 그 명제는 누구나 명확하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7이다. 명제게 아니게 명제입니다. 누구나 이걸 보면 거짓입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가 되겠네.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끔 가다가 우리가 너무 참에 꽂혀 있어. 그래서 이 명제를 보고 명제가 아니라고 느끼기도 해요. 이건 거짓인 명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누구나 명확하게 참 거짓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 커피물은 뜨겁다. 이 문장은 참일까 거짓일까? 이게 좀 뜨겁다라는 표현이 진짜 막 팔팔 끓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대도 뜨겁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먹다 보면 커피물이 좀 식을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뜨겁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뜨겁지 않다고 느끼기도 해요.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1000명 중에 한 10,000명 중에 한 명, 1억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커피물이 안 뜨겁다고 말해버리면 이게 주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관적인 의견은 뺍니다. 오케이? 근데 절대적인 자연법칙은 또 명제로 들어가요. 태양은 뜨겁다. 선생님 아까 뜨겁다는 거는 주관적이라면서요. 뜨겁다.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태양은 자연법칙 같은 거죠. 때문에 지구인 모두한테 물어봐도 태양은 뜨겁다가 예스가 떨어지겠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칙 같은 거는 이제 또 명제로 치부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명제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한다. 그럼 이거랑 우리가 같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조건인데, 조건은 참, 거짓이 왔다 갔다 거리는 문장이나 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2x 더하기 1은 3이다. 저 식을 봤어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저 식은 참이 되는 거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거짓이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럼 이거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거를 이렇게 공통성 원에서 뭐라고 불렀죠?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왔다 갔다 거리는 문장을, 식을 우리 방정식이라고 불러. 오케이? 근데 그거를 이제 명제 파트에서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참, 거짓이 왔다 갔다 거린다. 조건. 그러면 저 녀석을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이 있겠죠. 이 녀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x값의 모임을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명제나 조건은 소문자 PQR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웬만하면 명제나 조건은 소문자 PQR. 그럼 조건에서 조건 P가 2x 플러스 3은 0이다라는 조건이 나왔어. 그럼 이 조건에 참이 되는 x값들의 모임을 조건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라고 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자 패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많이 돼요. 명제랑 조건. 일단 이 두 개를 구분해 놔야 돼. 그리고 조건일 땐 이 조건이 참이 되는 x값들의 모임인 진리집합 개념까지 포함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은 자기 스스로는 명제가 될 수 없어. 근데 구조를 x는 3이다. 이건 조건이죠. x는 3이면 x제곱은 9이다. 라고 내가 배열을 시켜놓으면 조건과 조건을 이 구조로 배열시켜 놓으면
이 구조 자체는 명제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P면 Q이다 꼴의 명제는 참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3 하나 있는 집합이겠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 있는 진리집합이죠. 그럼 이게 이렇게 포함됩니까? 집합과 집합이니까 C로 아니 이지창으로 표현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포함되죠. 그럼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인 명제다라고 해석을 해요. 만약에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써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인 명제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 명제라는 개념과 조건이라는 개념을 좀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 명제는 그 문장 자체로, 그 식 자체로 참입니다, 거짓입니다가 딱 결정이 돼요. 이 조건은 왔다 갔다 거려요. 왔다 갔다 거릴 때 참이 되는 x값들의 모임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명제나 조건은 소문자 PQR 등 땡땡땡으로 표현을 하고, 그거에 따라오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PQR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부정이라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 P가 x 플러스 3은 5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부정을 말하세요. 그러면은 표현법으로는 물결 P라고 씁니다. 물결 P라고 쓰고, 요 물결을 낫이라고 읽어요. 낫P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 P의 부정을 낫P라고 읽고, 이거는 x 플러스 3은 5가 아니다 라고 읽으면 돼요. 오케이? 뭐 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17살, 16살한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표기법만 배우면 넘어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예요? 작다예요.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 그러면은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요거만 신경 쓰면 되겠죠? 등호가 없으면 붙여주면 되고, 방향만 뒤집어서는 안 돼요. 알겠지?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 부등식에서 부정치할 때 이 등호만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읽다 보니까 등호 빼먹었어요. 이러면 그냥 틀리는 거야. 좀 신경 써가지고 읽으셔야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부정이란 개념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빠르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페이지 88쪽 문제 번호 1번 가볼게요. 페이지 88쪽 문제 번호 1번.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고르겠습니다. 1번. x가 마이너스 2이면 절대값 x는 2다. 이게 이 구조적으로 놨을 때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절대값 x는 2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참이 되겠죠?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참이죠. 이런 무조건 참이니까 요건 명제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참인 명제. 자, 2번. 10의 약수는 5의 약수이다. 5의 약수이다. 거짓인 명제죠. 10의 약수 안에는 10이 있죠. 근데 5의 약수 안에 10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틀렸네. 땡이 아니라 이것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틀렸어요 라고 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3번.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다. 얘를 조금만 정리하면 6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요. 이건 x가
1이면 거짓, x가 마이너스 1이면 참. 왔다 갔다 거리죠. 그리고 이렇게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뒤에는 조건이야. 그래서 out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4번 가번 빠르게 읽어볼게. 두 자연수 A, B가 짝수일 때 짝수 더하기 짝수는 홀수이다? 거짓, 명제. 자, 거짓이니까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인 명제. 동그라미. 5번 직 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건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명제, 거짓인 명제로 헷갈리면 안 돼요. 거짓도 무조건 명제예요. 알겠지? 요거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번호 4번 가볼게. 자, 부정 가보겠습니다. 조건. P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Q라는 조건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6보다 크다에 대해서 납P 또는 Q의 부정을 취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OR이라는 개념이 집합에서 합집합 개념으로 느껴집니까? A 또는 B가 A랑 B를 다 뭉뚱그려 말하는 거. 그럼 이거를 집합으로 이해할 땐 합집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만약에 조건이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납P는 P라는 진리집합의 반대 개념이니까 여집합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OR이니까 합집합으로 읽으면 좋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Q니까 Q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 받은 건 이 녀석의 전체 부정이죠. 그럼 이 진리집합 전체를 부정을 해도 되겠네.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집합에서 배웠던 드모르간에 의해서 세 개를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P여의 여니까 다시 P가 되겠죠. 합의 반대는 교로 바뀌면 되겠네. 그래서 Q의 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OR을 우리가 합으로 계산했어. 그럼 이 교는 뭐로 바뀔까? AND 개념으로 바뀌겠죠. 이거 이면서 이거 이고 A 이고 B. 그럼 A랑 B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 개념으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건 요 녀석이야. 그래서 P이면서 P이고 Q가 아니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P라는 녀석을 먼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리고 not Q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에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 그리고 OR은 AND로 바꿔주겠죠. 그리고 X가 6보다 크다를 뒤집어야 되니까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즉 바르게 표현하면 2보다 큰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not Q를 표현을 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교하래. 교했다는 얘기는 겹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만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최종 결론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해서 1번으로 빠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OR과 AND가 섞여 있을 때 부정취할 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 그대로 풀면 그대로 P이면 Q이다. 이걸로 다르게 갈 때 좀 헷갈릴 때가 있을 때는 진리집합 갖고 얘기하면 편해요. 왜? 우리가 전체 여집합 요 개념은 앞에서 드모르간으로 연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 개념과 명제를 계속 같이 신경 쓰면서 넘어와야 돼. 그래서 조건일 때에는 웬만하면 진리집합 개념으로 푸는 게 조금 편합니다. 아시겠죠? 네. 확인 차원에서 5번 말고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 자, 넘어가도 될까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3번. 자, 문제번호 7번 가볼게. 7번. 전체 집합 U는 한 자리 자연수 1, 2, 9까지가 세상의 전부예요. 이때 두 조건, P라는 조건은 X는 소수라고 적어 있고요. Q, X제곱 마이너스 10, X 플러스 2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조건의 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2, 3, 5, 7 이렇게 네 가지를 갖고 있고, 조건의 진리집합이니까 3부터 7까지에 있는 모든 자연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자, 납P. 지금 P가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전체 원소의 개수는 9개야. P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납P라는 녀석은 총 몇 개를 갖고 있다? 5개를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낫Q. 3, 4, 5, 6, 7. 5개를 갖고 있죠. 낫Q는 몇 개를 갖고 있어? 4개를 갖고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P, and Q. P and Q. and는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P랑 Q의 교집합은 3, 5, 7. 몇 개? 3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P and not Q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는 교집합이죠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3개가 겹쳐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겹치지 않겠네. 그래서 하나만 쓰면 되겠죠. 겹치는 거는 1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납 P5R Q 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이 5R은 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의 여랑 Q랑 합친 거는 8개. 그래서 맥스는 5번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번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넘어갈게요. 자, 11번 가볼게. 자, 11번. XY가 실수래요. 이때 명제 중 참인 거. 자, 1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는 0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녀석을 우리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이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 녀석은 0과 1이죠. 0과 1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 안 되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함이 돼야 참인 거예요. 자, 2번. x랑 y의 크기가 y가 더 크면 x제곱이 y제곱보다 더 x제곱, 이거 거짓이죠. 왜?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고 1제곱은 1이니까 이거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케이스가 여기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되겠죠. 네. 발레로 증명을 해봤어요. 3번 가볼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컴마는 and예요. 이면서 이고 y도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같으면 x 플러스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 중에서 가장 큰 건 1이죠. y 중에서 가장 큰 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가장 큰 거 2개를 더한 건 0이죠. 그럼 이 조합에서 어떻게든지 뽑아내서 더하더라도 가장 큰 거랑 가장 큰 거를 더하는 것보단 작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참인 명제는
3번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4번 x 플러스 y가 양수이면 xy는 양수다. 이건 거짓말이죠. 누가 봐도. 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0 이런 양수죠. 근데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을 곱하면은 음수니까 이건 거짓말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5번 가볼게. x라는 녀석이 6의 약수, 6의 약수면 1, 2, 3, 6이면 x는 9의 약수. 9의 약수. 6은 9의 약수에 들어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 구조는 얘도 조건이고요. 얘도 조건이야. 조건은 명제가 아니죠. 근데 얘를 이 구조로 놓으면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는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3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3번 기억. 먼저 P라는 조건이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Q라는 조건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R이라는 조건 X가 마4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마3부터 3까지인 거죠. 그렇죠? 얘는 바깥쪽인 거죠. 마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 녀석은 그냥 쭉 마4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기억 P가 R이다. P라는 녀석이 R이라는 녀석이 쏙 들어갈 수 있냐 볼게요. P라고 하는 진리집합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R이라고 하는 진리집합 마4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에 쏙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합격. 자, 니은 가볼게. Q라는 녀석이 R이라는 녀석이 들어갈 수 있냐? Q라는 녀석 마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가 4보다 마4보다 크거나 같다에 쏙 들어갈 수 있냐? 이 부분이 못 들어가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쏙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웃. 마지막 디귿 가보겠습니다. not Q는 P다. not Q죠? not Q.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P라고 하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똑같죠? 우리가 똑같은 녀석도 들어갈 수는 있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동그랍니다. 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 뭐로 참 거짓을 판단한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 부정할 때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끼고 등호가 껴져 있으면 등호를 빼고 그거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15분이고요. 그 명제에서는 집합이랑 부등식이 계속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같이 계속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하자.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있을 때 세상의 전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Q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안쪽에 P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이때 Q이면 P가 거짓임을 보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어쨌든 구조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때문에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거짓이죠. 근데 이걸 보이는 원소는 일단 Q 안에는 있어야 돼. Q 안에는 있어야 돼.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네 개가 후보군들이죠. 그 중에서 P에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P에는 없어야 돼. 그럼 당연히 C랑 D는 Q에는 있는데 P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요걸 말해야 돼. P면 Q이다 꼴의 명제의 거짓은 앞쪽엔 있어야 돼. 근데 뒤쪽엔 없어야 돼. 그게 거짓이 되는 증거 자료다. 선생님, 이는 안 돼요? 쟤는 여기에도 없어요. 가지고 Q, P가 거짓이다. 그러면 앞쪽에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D에 들어가지 못하는 C, D를 증거 자료로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유형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만간 요 2학기에 대한 것도 아마 2월 마지막 주 때에는 학교 하나를 통으로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하나를 선정해서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합치면 약 45문제 정도 되겠죠. 그걸 풀세트로 한번 볼 거야. 그러면 그게 이 공통수학 2에 대한 전범위를 테스트 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1차적인 목표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는 잘 만들어내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일 거잖아. 아니에요? 맞죠? 네, 혹시 진짜 수학적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지는 않죠? 네.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수학은 4살, 5살에 끝나는 거야. 17살, 18살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수학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저의 개인적인 좀 너무 사회에 찌든 이 어른의 마음이긴 하지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네. 조금 더 목표의식을 갖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7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7. 자, 넘어가 볼게요. 잘 풀고 있네. 18번 가볼게. 18번. 전체 집합 U의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명제에 P면 not Q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P가 Q의 여에 쏙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집합이 Q의 여에 쏙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바깥 부분이 어디예요? Q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각할 땐 T랑 Q가 이렇게 관계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야지 Q의 여집합에 P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직관적으로 보면 P가 Q의 여에 포함되어 있다. 이 상태로 그려. 이 상태로 그리면 이 Q의 여 바깥쪽을 P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직관적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아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 P는 Q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P의 여가 Q에 들어갑니까? 이 부분 못 들어가고 있죠?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P랑 Q의 교집합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는 3번을 동그라미로 쳐야 되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상황 해석하는 거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읽어봅시다. 20번, 21번 두 개 체크해 볼게요. 20번, 21번. 한번 빠르게 다시 해볼게요. 자, 20번.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 PQR이 P교 Q에 포함되어 있다. 인 관계가 성립합니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그럼
P랑 Q의 교집합에 R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렇게 R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게 가장 직관적인 집합 포함 관계니까. 자, 1번 기억이라고 표현할게. 기억. P가 R에 포함된다. P가 R에 포함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아웃이고요. 니은 R이 Q. R이 Q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격이라고 부를 수 있고, 디귿. not P가 not Q. 이렇게 되어 있을 때 not P라는 건 P의 바깥쪽이죠. P의 바깥쪽이 Q의 바깥쪽에 쏙 들어가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안 말해줬구나. 미안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게 여기대우인데 여기대우를 안 말해줬구나. 미안해요. 네. 자, 여기다가 개념 하나 적을게요. P면 Q이다. 요 명제에서 우리가 요 명제 구조를 기본 구조라고 했을 때 명명제를 구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P면 Q이다 꼴의 명제 구조에서 명명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두 개의 위치를 바꿉니다. 뒤집으라고. 오케이? 그래서 P면 Q이다 꼴의 기본 명제일 때 역을 구하세요. Q이면 P이다를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은 거야. 오케이? 기본에 2를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2는 부정을 취하세요야. 그래서 2라는 녀석은 not P이면 not Q이다를 구하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정의야.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역을 구하세요. 자리를 바꿔서 Q이면 P이다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기본 명제에서 이 명제를 구하세요. not P이면 not Q이다. 대우를 구하세요. not Q이면 not P이다. 이 두 개를 같이 진행시키는 게 대우야. 역은 자리만 바꿔요. 2는 부정. 그럼 대우는 어떻게 해요?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기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야. 기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는 무조건 거짓이야. 그래서 기본 명제와 대우는 짝을 이뤄서 거짓이면 거짓이고 참이면 참입니다. 근데 기본이 참이라고 여기 거짓이다?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얘는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기본이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 근데 기본이 참이야. 그 역은 거짓입니까? 몰라요. 따져봐야 돼요.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짝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20번 넘어가서 디귿이라는 지문을 받았어. not P이면 not Q이다. 그럼 이 녀석의 대우를 한번 볼까? 대우는 Q이면 P이다. 자리를 뒤집어서 부정. 됐습니까? 그러면은 Q가 P에 쏙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대우가 거짓이네. 그럼 기본 명제도 거짓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리을 가볼게요. 졸지 마요. 리을. not P이면 not R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우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R은 P이다. R이 P에 쏙 들어갑니까? R이 P에 쏙 들어가나요? 네, 쏙 들어가면 합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음 not Q이면 R이다 라고 되었어요. 지금 R이 그러면 이게 대우면 나달이면 Q다 이건데
나달은 아래 바깥쪽이죠. 이 부분도 나달인 거죠. 나달이 Q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아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0번의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참을 얘기할 때 대우랑 같이 생각하면서 풀면 좀 편해요. 21번 빠르게 해볼게요. 21번 전체 집합 U가 7 이하의 자연수 1, 2,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PQ. 근데 P라는 조건은 4의 약수 1, 2, 4라고 쓰면 되겠어요. 1대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Q의 집합을 갖겠습니다. 이 얘기도 따지고 보면 다 집합 문제죠. 그치 정민아? 어떻게 풀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럼 이거를 집합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돼?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어떤 걸 포함하는? 1, 2, 4를 무조건 품고 있는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탐색하지 마요. 나 봐.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7번에 본격적으로 부등식이라고 써요. 부등식. 명제에서 우리가 부등식과 콜라보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게 유형 7번 문제들이에요. 네. 부등식을 모르면 아예 접근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22번 P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0보다 크다. 63 빼기 빼기. 그래서 얘는 오픈으로 가겠죠. 날개형 오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Q라는 녀석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납P가 Q 이게 참이다. 참. 그러면 납P를 먼저 포함하면 되겠죠. 납P는 3, 6이면 크로우즈 터널이죠. 터널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저 노란색 납P가 Q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Q라는 녀석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를 품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K가 나오면 돼. 됐어요?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등호가 되냐 안 되냐만 신경 쓰면 되겠죠. 자, 빨간색 K가 3에 딱 찍혔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어. 그래도 노란색을 완벽하게 다 품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K는 3까지 떨어지는 건 오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K라는 녀석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K 값을 구하세요. 등호를 넣어야 돼. 그래서 3을 포함시켜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 2, 3. 답은 6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 3번도 한번 더 해볼게. 자, 명제 A가 5이면 요 녀석이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B를 구하래. 정수 AB. 노란색 P라고 부를게요. 자, 노란색 P가 A부터 5까지래. 그런데 걔가 빨간색 안에 싹 품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럼 기본 세팅은 끝났어. 마무리 뭐만 하면 돼?
증오를 넣을 수 있냐 없냐만 판단하면 되겠지. 지금 안쪽에 있는 녀석은 A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요렇게 떨어지면 이 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럼 품고 있을 수 없는 거지. 자, 얘는 등호를 쓰면 돼 안 돼? 얘는 안 돼. 이쪽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도 노란색을 다 품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2보다 큰 A, 5보다 크거나 같은 B라고 쓰면 되겠다.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 A 더하기 B의 최소값.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A랑 B의 최소값? 여기서 A랑 B가 정수. 그렇지, 그렇지. 정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A는 2보다 크다. 그래서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A는 3을 만들어 와야 되는 거고,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예요? 5가 되니까 B는 5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8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어쨌든 이것도 다 무슨 싸움이에요? 등호를 넣을 수 있냐 없냐, 등호를 넣을 수 있냐 없냐 싸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25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다른 사람은 여기 볼게요. 25번. 25번. 자, 조건 P는 절대값 x-2가 k보다 작다. 그리고 Q라는 조건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가 0보다 작다. 이때 Q이면 납피다가 참이라고 불렀어요. 어쨌든 우리도 P의 진리집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K가 x-2가 K니까 2-K보다 큰 X가 2 플러스 K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수직선으로 보면 2-K, 2 플러스 K 오픈형 터널 구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Q라는 녀석은 우리가 풀면 5, 3 뿔뿔.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아?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납피죠. 납피. 그래서 Q라고 하는 녀석이 납피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납피는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날개형이죠. 그래요. 이 녀석이 분홍색에 쏙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하나.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하나. 총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3이 2 빼기 K보다 뒤에 있으면 되겠지. 일단. 그리고 뭐 체크하면 돼? 등호 체크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합격이야. 그거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그림으로 파악 못했을 때에는 바깥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큰 개념이면 돼요. 안에는 오픈이죠. 바깥에는 크로즈죠. 그러니까 바깥쪽이 조금 더 큰 개념이죠. 그럼 등호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 여기는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기본 세팅은 끝났어. 그 다음에 등호 체크해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거는 크로우즈고 안쪽에 있는 건 오픈이니까 바깥쪽이 좀 더 큰 개념이죠. 이럴 땐 등호를 쓸 수 있다고. 오케이? 네, 이렇게 놓으면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5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네. 양수구나. 양수를 쓰라고 했구나. 내가 여기서 그 말을 못 들었네. 양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아, 음수가 아니었구나. 양수였구나. 그럼 1번 상황만 가능한 거죠. 2번 상황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1번 상황을 만족시키는 K값 중에서 양수 최대값은 얼마예요? 5가 되겠다. 그래서 등호를 넣을 수 있냐 없냐 싸움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양수였으니까 양수 안에서만 만족시킬 수 있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서 지금 보면 이 유형 7번이 가장 시험 문제에 잘 출제돼요. 왜? 2학기 시험범위야. 아마 기말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거고 기말고사의 시작을 명제로 하는 학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도형예방정식부터 집합까지 내는 학교가 있고 도형예방정식부터 명제까지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간고사 될 수도 있고 기말고사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명제 2학기 시험범위죠. 근데 1학기 때 배웠던 부등식을 다 끌고 와야 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시험 빈도수가 아주 높은 파트다. 유형 8. 이렇게 명제를 부등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신경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졸려요? 졸려? 눈가가 빨개져 있는데? 아이고. 유형 8번도 잘 나오는 건데 모든의 반대는 어떤? 어떤의 반대는 모든.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은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어떤은 다 틀리고 딱 한 가지 케이스만 참이어도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모든과 어떤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다 파악해야 돼요. 참인 명제를 고르세요. 1번. 모든 소수가 홀수냐? 2라는 소수는 홀수가 아니죠. 그래서 딱 한 가지 케이스가 탈락했어. 그래도 모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자,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0보다 크다. 99.9% 성공하죠. 딱 하나 뭐가 안 돼요? 0. 절대값 0은 0이죠. 0은 0보다 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한 경우가 틀려서 어쨌든 모든은 안 된다. 3번. 어떤 음의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은 x보다 작다. 없어요. 그렇죠? 그 어떤 한 가지 케이스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 4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x 플러스 6이다.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은 0이다. 3이 빼기 플러스.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2. 다른 건 다 안 돼. 근데 세상에 딱 두 개만 돼. 어쨌든 있죠. 하나라도 있죠. 그러면 얘는
합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어떤이라는 거는 100%다 틀려. 근데 딱 하나만 맞아. 그럼 그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근데 모드는 다 맞춰도 딱 한 가지 케이스만 탈락해도 그건 틀렸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5번 모든 무리수에 대해서 무리수의 제곱은 무리수다. 루트 3 무리수지만 제곱하면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의 탈락이다. 그래서 아웃. 우리가 원하는 값은 4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물론 이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 더 헷갈리게 나와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중 오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모든과 어떤은 그걸 잘 구별해 놔야 돼. 근데 이게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때 그 집중을 잘해야 돼. 그 지문을 읽었을 때 함정에 빠지지 않게 집중하면 돼요. 알겠지? 그 뉘앙스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가볼게요. 29번. 29번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볼게. 자, 명제 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안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내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명제를 풀고 있지만 얘가 뭐예요? 2차 부등식입니다. 그렇죠? 2차 부등식이죠. 어쨌든 2차야. 2차. 그럼 이 동그라미 친 x제곱 빼기 8x 플러스 n은 위로 블록한 개형이에요? 아래로 블록한 개형이에요? 아래로 블록한 2차식의 개형이 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x축보다 크다 is 위에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려져 있겠죠? 네,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어떤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공하지 않고 딱 하나만 성공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점으로 갖고 얘기를 펼쳐나간다면 이건 모든 녀석이 다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어떤이니까 다 탈락하고 딱 한 경우만 합격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0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x축이 만약에 이렇게 끊겼어. 그 얘기는 이쪽은 다 탈락이죠. 다 탈락인데 여긴 어때요? 합격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요 0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잘려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굳이 요 밑에 있을 필요는 없어. 모든이라고 써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 어떤이니까 다 탈락하고 한 경우만 참여도 상관이 없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최종 질문 그랬을 때 n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른 건 다 틀리는데 여기 딱 한 포인트 여기는 합격이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6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6을 집어넣는 값 그래서 x가 6일 때니까 66에 36 68에 48 플러스 n이 0일 때 그래서 n은 12일 때 요게 n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이 문제 푸는 키는 이제 어떤이었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공통수학에서는 모든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버리니까 판별식이라는 녀석을 썼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이니까 다 틀려.
다 틀리고 딱 한 가지 경우만 맞아. 그래도 합격이니까. 그 한 가지 경우가 여기를 치고 들어갈 때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 자, 30번 잠깐 체크해 볼게요. 30번 명제 k-3보다 큰 x가 k 이 안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이보다 크거나 같은 x가 7보다 작다가 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핵심은 뭐예요? 어떤 이죠? 즉 이만큼만 걸려도 된다는 소리죠. 2부터 7이야. 근데 이렇게 있으면 걸리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건 어떤 이어야도 안 되는 거지. 하나도 겹치는 게 없으니까. 조금씩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조금씩 앞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는 순간 딱 처음으로 걸리는 부분이 생겼죠. 즉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선생님 등호는 안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겹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여기서 탁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K가 이보다 앞쪽에 있으면 오케이. 그럼 다시 이렇게 되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K 빼기 3이 7보다 뒤에 있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이보다 큰 K 근데 10보다 작은 K 이러면 이만큼이라도 걸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등호 싸움이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유형 9번 명제의 역, 이, 대우. 그러니까 아까 기본 명제 P면 Q이다 해서 우리가 역명제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역명제는 자리를 바꾼다. 자, 이명제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부정. 대우는 뒤집어서 부정.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이제 그것들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걸 역명제라고 하겠다. 이걸 이명제라고 하겠다. 대우명제라고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기본과 대우는 참거짓을 공유해요. 기본이 참이면 대우가 무조건 참. 기본이 거짓이면 대우가 무조건 거짓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31번. 실수 XY 다음 중 역 거짓인 거.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지문에 역명제를 구하세요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1번 x제곱이 4이면 x는 2다. 그럼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건 역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네. 2번 5-2x가 0이면 x는 3, 역은 x가 3보다 작다이면 5-2x는 작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보다) 작은 x가 2분의 5보다 큰 x에 쏙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이 안엔 분명히 (-3도) 있을 거라고. (-3이) 이 안에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그래서 우리는 2번 지문이 역명제가 틀렸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쉬운 거 같으니까. 네. 35번 체크해 보는 걸로. 내가 할게. 35번 풀어볼게요. 자, 35번. 두 조건. P라는 조건이 A-5보다 큰 X가 A 플러스 5보다 작다. Q라는 조건은 마이너스 B보다 큰 X가 3B보다 작다. 해서 P이면 Q이다 꼴에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일 때 A, B를 구하세요. 역, 대우를 다 한번 구해보란 소리죠. 그럼 먼저 역은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래요. 네. Q이면 P이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다 해봐야 되겠네. 먼저 어차피 대우나 기본이나 똑같죠. 대우나 기본이나 똑같으니까 노란색 P가 빨간색 Q에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세팅이 되면 되겠죠. 그래요? 둘 다 오픈이죠. 그러니까 두 개 동격이죠. 그러니까 등호가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가 A 빼기 5, 그 다음에 A 플러스 5가 3B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역은 반대가 된 거죠. 그 얘기는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즉 A-5가 마이너스 B, 3B가 A 플러스 5.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만족시켜야 된대. 그 얘기는 뭐만 된다는 거예요? 등호만 된다는 거겠지. 자리를 바꿨는데 두 개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등호만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5는 마이너스 B고요. A 플러스 5는 3B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뺄게요. 빼면 B는 2분의 5다 라고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B는 2분의 5다를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A값 나올 수 있겠죠. 그 A값 찾아가지고 최종 결론값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유형 10번 가보겠습니다. (36번)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이면 5R가 참일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는데 일단 이걸 기본 명제라고 할 때 기본 명제로 생각을 해봐. 근데 P이면 Q이다 꼴이니까 앞에 있는 녀석을 P, 뒤에 있는 녀석을 Q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합격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딱 눈에 보이진 않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럴 땐 대우로 푸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부등식일 땐 참 편해. 등호가 있을 땐 편해. 등호가 아니다로 지문이 나오면 대우를 취해가지고 등호다로 바꿔서 풀면 참 편한데 부등식일 때에는 그 생각에 딱 들진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딱 봤는데 기본으로 뭔가 풀이가 말끔하게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대우도 떠올려 봐야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대우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볼게요.
A랑 B를 더했지. 근데 마이너스 5보다 작대. 그 얘기는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크다고 보이는 마이너스 2, 그거보다 살짝 빠져 있겠죠. 그리고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접하게 큰 수 K, 이 두 개를 더했어. 그게 마이너스 5면 되겠네. 보입니까 이 식이? 부등식의 더하기 빼기 또 큰 거랑 큰 걸 더해야 가장 큰 게 되겠다. 큰 것처럼 보이는 마이너스 2랑 큰 것처럼 보이는 K를 더했을 때 그 녀석이 마이너스 5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걸 만족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얼마예요? 그래서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맥스 값은 얼마인가? 마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훨씬 작아도 성립을 하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서 대우로 풀겠다. 37번이 조금 더 노멀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등호가 아니다라고 써있죠. 등호가 아니다라고 지문이 보이면 대우로 접근한다가 풀이에요. 그러니까 37번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대우로 푸는 거구나 가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데 36번 같은 경우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딱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상적인 기본으로 생각해 봤는데 안 떠오르면 대우로 풀겠다. 그리고 37번은 등호가 아니다가 보이면 대우로 풀겠다. 요건 조금 스탠다드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38번으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조건 PQ가 있습니다. P라는 조건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Q라는 조건은 절대값 X-5가 1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not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써 있어요. 그럼 대우를 취해서 Q가 P에 쏙 들어간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러면 Q라고 하는 녀석 먼저 정리를 할게. Q라고 하는 녀석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4부터 6까지가 쏙 들어간대. 그러니까 4부터 6까지가 A보다 크거나 같다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림 세팅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깥쪽이 조금 더 큰 개념이죠. 얘는 크로우즈고 얘는 오픈이잖아. 그러니까 바깥쪽이 큰 개념이죠. 그럼 등호도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푸는 것보다는 수직선에 그려놓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풀이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유형 11번 3단문법 뒤에 꼬리물기라고 써요. 꼬리물기. 네. 꼬리만 물면 성공한다야. 근데 가로 열고 대우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꼬리를 물 건데 대우는 기본 명제랑 대우 명제가 무조건 참이죠.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써서 꼬리를 물 수 있으면 대우를 써서 물면 돼요. 알겠죠? 네. 아, 그리고 이제 표기법상인데 P이면 Q이다. 이건 명제야. 그러니까 참인 명제일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일 수도 있고.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두 줄짜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두 줄짜리가. 이건 참인 명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냥 기호적으로 짝대기 하나면은 명제야. 참일 때도 있고 참인지 거짓인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 문제 자체에서 두 줄짜리 화살표가 나와 참인 명제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알겠지? 네. 자, 문제 39번. 세 조건 PQR. P는 Q 그리고 R은 not Q가 모두 참입니다. 다음 중 반드시 참이 아닌 거. 꼬리를 물기로 했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대우가 Q이면 나달이죠. 그럼 꼬리를 물었습니까? 꼬리가 물렸죠. 그러면 얘는 P이면 Q이면 나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해. P이면 나달이다 라는 것도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노란색 하나를 놓고 문제를 읽으면 되겠죠. 1번 P이면 나달이다. P이면 나달이다. 합격. 2번 Q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는 아니에요. Q이면 나달이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3번 Q이면 나달이다. Q이면 나달이다. 합격. 4번 R이면 납이다. 이 녀석은 1번의 대우가 되는 거죠. 무조건 참인 1번의 대우니까 합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not Q이면 not P이다. 자, 이 부분이 P이면 Q이다가 참이죠. 이 녀석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번. 2번은 무조건 참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단 논법 어떻게 푼다고요? 꼬리를 물면 돼요. 근데 대우를 취해서라도 물면 물겠어요. 그럼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빠르게 해볼게요. 41번 P면 Q이다. 그리고 나됐으면 R이다가 모두 참이야. 근데 P면 S다가 나와야 돼. 그러면 P면 Q이다. 이 녀석의 대우 나달이면 S다. 그래서 S다까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이 녀석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 Q랑 R을 어떻게든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세팅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Q랑 나달인데 이 녀석의 대우까지도 신경 쓰면 좋겠지. 그래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보여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R과 Q의 관계성을 찾으면 되겠다. 하면 될 거고요. 자, 유형 12번은 한글을 기호화시켜서 읽으면 돼요. 한글을 같이 한번 해볼게. 똑같은 3단 문법이에요. 똑같은 3단 문법인데 이번엔 단어로 줘요. 단어로 볼게요. 42번 두 명제가 모두 참입니다. 기억.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면 배도 좋아한대요. 니은 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박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꼬리를 물었어요. 꼬리 물었죠. 그래서 사과를 좋아하면 배를 좋아하고 배를 좋아하면 수박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단 논법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랬을 때 항상 옳은 거 1번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박을 싫어한다. 거짓말이죠. 이거를 사과를 좋아하면 수박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 자, 2번 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를 좋아한다. 모르죠. 왜? 이 부분에 역을 쓴 거잖아.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얘는. 3번 수박을 좋아하지 않으면 not
수박이면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not 사과. 이건 사과를 좋아하면 수박을 좋아한다의 대우죠. 이거는 사과를 좋아하면 수박을 좋아한다라는 참인 명제의 대우 명제니까 합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3번이죠. 그 유형 12번은 한글로 써져 있는 3단 문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44번에 별표 치고요. 탐정 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탐정놀이라고 쓰면 됩니다. 44번. 그리고 빈도수 높아요. 꽤 잘 나옵니다. 꽤 잘 나오니까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44번으로 마무리할게요.